우리 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으려면 최소한 1000여 기의 요격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0년까지 우리 군이 도입을 계획한 탄도탄 요격 미사일의 10배가 넘는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지난 14일 국방부가 발표한 2020에서 24 국방종기 계획에 대한 미국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북미사일 9형 합치면 1300기 분석 국방부는 2020에서 24 국방중기 계획에서 34조 1000억 원을 들여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 레이더, 이지스 구축함 추가 도입, 탄도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어트 팩3, MSE 도입, 철매의 성능 개량, 장거리 요격 미사일 L3 개발 완료 등을 통해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군의 기술력 향상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요격 미사일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군이 패트리어트 팩3 성능 개량형인 MSE 90여 기를 2020년까지 도입해 배치할 것으로 안다면서 이것만으로는 북한 미사일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베넷 연구원은 이어 한국군이 800여 기의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면 적어도 1000여 기의 요격용 미사일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을 연구하는 이안 윌리엄스 박사는 한국군의 국방종기 계획은 무엇보다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이라고 주장했다. 윌리엄스 박사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처럼 저고도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은 궤적을 추적할 때 가능한 한 많은 레이더가 통합된 체계에서 감지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미국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감시자산을 육상, 해상, 공중, 우주에 다량 보유했다고 지적했다.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포대. 한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적극 환영했더라면 북한 미사일 위협에서 좀 더 안전했을 수도 있다. 방송은 월러스 그렉슨 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주장도 전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한국군이 북한 미사일을 발사 단계에서 요격할 때를 대비해 일본과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언급한 800여 기는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에서 알려진 북한군 탄도미사일 수보다 훨씬 적다. 2013년 6월 중국 관영 환구15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 전략 로켓군은 9개 여단으로 구성됐다. 전체 병력은 군단급인 3만여 명 수준이다. 국방부는 2016년 이전까지 북한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이 신형과 구형을 합쳐 최대 1300여 기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2016년 9월 이전 군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 탄도미사일 기지는 전국 12곳에 있으며 보유한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5형, 화성-12형부터 화성 14형까지, 중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을 합쳐 100여 기, 노동미사일 400여 기,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한 화성 5호와 화성 6호 800여 기 등 1300여 기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동식 차량 발사대는 신형과 구형을 합쳐 200여 대로 추산된다. 한미연합군의 요격체계는 대부분 주한미군 소유다. 주한미군은 현재 제35방 공여단 소속 패트리어트 대대 한 곳이 탄도미사일 요격용 팩3, MSE를 보유했다. 이 대대에서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은 512개다. 한국군도 2개 패트리어트 대대를 배치했다. 사용하는 요격 미사일은 팩3급이다. 이들이 쓸 수 있는 미사일은 최대 190발 안팎이다. 즉 유사시 한미연합군이 쓸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을 다 합쳐도 800여 기에 불과하다. 북한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보다 500여 기 이상 모자란다. 한편 자유아시아 방송은
미국 국방부 대변인실에 한국군의 국방종기 계획에 대한 논평을 요청했으나 한국 국방에 대해 할 말이 없으니 그 부분은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문의하라며 답변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제 개발을 공언하고 있지만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 체제에 협력할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주장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4차 미한연례안보협의회 기자회견장. 리언 파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가입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의 미사일 방어 문제를 계속 논의 중이라는 겁니다. 파네타 장관의 발언은 미 국방장관으로는 처음으로 그것도 한국 국방장관을 바로 옆에 두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시사한 것입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미국 측과 이 문제를 전혀 협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특히 31일 기사 설명회를 열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되는 게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으며 다만 방어체계를 운영하는 데 미국 조기경보위성의 정보가 사용될 뿐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미한 양국이 이미 미사일 방어 협력 체계를 구축해온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과정에 협력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설명입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도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공동 목표를 가진 만큼 미사일 방어 협력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한국의 일방적 미사일 구매가 아닌 미국과의 기술 협력 형태로 진행돼 중요 동맹국인 한국의 입지가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스나이어 연구원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참여 논란이 되살아난 이번 미한안보협의회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억제력이 외교를 대체하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임기 말인 2008년 열린 미한안보협의회에서 북핵 6자 회담의 외교적 성과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올해 안보협의회에서 개정 미사일 지침을 적시하고 지난해 설치된 미한 통합국방협의체의 활성화를 강조한 점, 그리고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 공약을 확인한 점 등을 대북 억제로의 선회 근거로 들었습니다. 북한이 올해 시험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신형 무기를 한국군의 방어체계로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는 20일 북한연구학회가 서울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개최한 동계학술회의에서 북한의 신형 무기들에 대해 국내의 미사일 방어체계, 요격 미사일로 방어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되며 국내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새로운 위협의 탄도미사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KAN-23 신형 단거리 미사일, 대구경 조종 방사포, 신형 전술지대지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등 13차례 시험 발사를 했다. 장 교수는 북한이 이들 무기로 한국의 주요 표적을 공격할 경우 패트리엇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등 현재 국내에 도입됐거나 양산 중인 대공 미사일 방어체계로 방어가 가능한지 자체 분석했다. 장 교수는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패트리엇의 최소 요격 가능 고도 이하로 비행하고 종말 단계 속도가 패트리엇 최고 속도보다 빨라 요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는 요격이 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한 시간이 너무 짧고 속도에서도 북한 미사일보다 느려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방사포도 연발 발사를 통해 한국군의 요격 능력에 부담을 줄 것으로 봤다.
장 교수는 특히 신형 단거리 미사일은 기존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과는 전혀 다른 비행 특성을 보여주었다며 이전의 노동 및 스커드 미사일 위협과는 차원이 다른 미사일이라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단거리 미사일은 정점 고도를 50km 이하로 낮추면서 한미 양국군의 레이더망을 피하고 기존의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과는 다르게 요격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이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공격용 미사일 기술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이 한국의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와 관련해 한국이 앞으로 개발할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의 우주 발사체의 의지를 꺾으면서 동맹국의 미사일을 공격하겠다는 무리한 주장이란 시각이다. 29일 일본 군사 전문 웹진 한국만능론은 한국의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 협의 개정안을 전하면서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에 한국 미사일 요격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속내를 드러냈다. 한국의 언론 경우 미사일 방어 시스템 보도와 관련 그 대상을 북한으로 특정해 한정하지 일본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반면 일본 언론은 자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대상을 한국으로 특정해 명시한 것이다. 물론 일본의 유력 매체가 아닌 군사 전문 웹진이긴 하나 이 매체가 그동안 일본의 군사적 속내를 비교적 솔직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일본 군사, 외교 오피니언들이 앞으로 한국의 우주 발사체 개발에 얼마나 민감하게 대응할지를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만능론은 미국 측과 한국 측 모두 이번 고체 연료를 이용한 위성 발사 로켓 개발 해제의 이유로 한국군의 정보 수집 능력 향상을 꼽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한국이 고체 연료를 이용한 로켓 발사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비용이 적게 들고 궤도가 낮은 위성을 발사할 수 있게 되며 정찰 위성을 통한 한국군의 정보 수집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 전하면서도 한국 언론은 또 한 걸음 더 깊이 있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있는 해석이란 한국이 앞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한 점이다. 한국만능론은 한국 언론은 고체 연료를 이용한 위성발 사용 로켓 개발을 허용한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미국이 한국에 비공식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허용한 것과 같다고 평가하고 탄도미사일 개발에 남은 최대 사거리 800km 제한은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29일 일본 군사 전문 웹진 한국만능론은 한국의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 협의 개정안을 전하면서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에 한국 미사일 요격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속내를 드러냈다. 이를테면 신문은 한국 정부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남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 해제도 시간 문제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김현종 차장은 만약 안보상 필요하다면 800km 사거리 제한 문제도 언제든지 미 측과 협의가 가능하다면서 사거리 800km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인듀 타임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만능론은 한국 언론이 위성 발사용 로켓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최대 사거리 800km의 제한에 얽매이지 않는 고체 연료를 사용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위성발 사용 로켓 개발로 포장하는 것은 주변국의 반발을 피한다는 관점에서도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었다. 신문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한국이 사거리 3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5500km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필요한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중국의 베이징이나 일본의 도쿄를 사정권 내에 둘 수 있는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이미 ICBM급 우주 발사체 기술을 확보한 일본으로선 이번 한국의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개정 협의안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향후 평화헌법 개헌에 속도를 내면서 미국의 자체 탄도 순항 미사일 개발 승인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한일 간의 우주 전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